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에,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걸포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 활용 수업, 게임 기반 학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용해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신 건 아실 거예요. 이 제품인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혁신기사 모임하고 마인크래프트로 뭔가 수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멘토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글로벌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것 같은데요. 영상만 저희 걸포초등학교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게임을 활용한 수업을 시도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회 수업 시간인데요. 인권을 주제로 팀별 토론을 펼칩니다. 각자 자유조사를 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 관련 시설을 설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재생도 하고 디스플레이 수업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게임을 하고 친구들이랑 토론도 하고 직접 시설을 만들어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더 커지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더 활발하게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한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 노인정에서부터 장애인 시설까지 서로 의논하며 완성해 갑니다. 매점 같은 거 가면 매점 나 추천을 받아면 좋지. 또 인권이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어르신들의 외로움도 좀 생각이 나고 또 아동에 대한 것도 생각이 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좀 재미있게 영화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밝게 좀 찜질방을 만들어놨고 여기는 또 도서관이 있는데 이제 너무 돌아다니시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네, 이거는 미술과랑 도덕과 사회과 융합 수업이었고요. 융합 수업 프로젝트형으로 진행했던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교육 콘텐츠와 접목시킨 게임은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서 그 생각한 것들을 디자인을 해서 마이크로 세상에 구현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정답을 찾아내는 거에서 끝이 난다면 이 게임을 통해서 교육을 해본 친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든지 텍스트를 읽어낸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네, 일단은 이 마인크래프트가 무엇이냐면요.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에 많이 쳐보시면은 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요, 단순히 뭐 1천만, 2천만 이런 게 아니고요. 누적 판매량만 15억 개 이상 나올 정도로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요. 무언가 주어진 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를 발전시키고 아이템을 얻어서 또는 현질을 해서 현질이기도 하면은 좀 무서워지니까요. 네, 현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서 뭔가 꾸미고 이런 게임이 아니고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것은 이 마인크래프트 월드라는 하나의 또 다른 가상 세계에서 그 세계 안에서 블록들이 있거든요. 블록들을 쌓아서 건축을 하는 게임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요, 범이라든지 곡괭이, 괭이, 뭐 삽, 칼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안에는 동물도 많고요. 그리고 몹들도 있습니다. 몬스터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잡으면서 또는 생존해가는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건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게임 장르를 보시면요. 장르는 샌드박스형 게임인데요. 샌드박스를 생각하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샌드박스는 뭐냐면 모래사장인데요. 모래사장에는 아무것도 없이 모래만 있죠. 모래만 있더라도 물을 부어가지고 섬을 만들기도 하고요. 무언가 텍스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율성만 있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높은 자유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생태계라든지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라 하면 뭐 전기 시스템이라든지 전기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화된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특히 이 자유도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좋아하는 건 마인크래프트는 게임이고요. 그런 상업용 게임이 벌써 2년 전이네요. 2016년 하반기에 베타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요.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 지금 선생님들이 까신 그 교육용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교육용 에디션은요, 기존 상업 게임에서 일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만약에 수업을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룸 모드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마인크래프트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서로 싸워서 죽이고 혹은 뭐 빠져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게임 자체에서.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그것들을 필요 없는 요소, 게임 요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육용 버전을 사용해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일반 게임을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손쉬운 인터페이스로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무척 흥미로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필요한 수단들이 있는 교구인데요. 하나의 교구라고 시뮬레이션 도구, 교구라고 보셔도 괜찮은데, 이게 학생들이 뭐 죽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있어하고 자극적인 요소인데요.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보조수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도구인데요. 학생들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구현화할 수 있는데요. 이 구현화라는 게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구현화 방법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술 시간에요. 재활용을 활용해서 마을 만들기 수업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뭐 종이 상자라든지 혹은 페트병을 잘라서 칼 같은 거 이용해서 선생님이 잘라주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한다든지 혹은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3D 프린터로 뭔가를 뽑아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에서는. 그렇게도 가능한데요. 그런 게 없이 마인크래프트는 가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생각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인크래프트 활용 수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 업데이트 3개인데요. 첫 번째 게 배럴 투게더라는 업데이트인데요. 이건 에디션 통합 업데이트입니다. 선생님들 교육용 에디션에는 별로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아쿠아틱 업데이트가 제일 최신 업데이트인데요. 이거는 이 안에 동물들이 굉장히 나타나잖아요. 블록 같은 것들이. 그 동물들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기존에 없던 돌고래라든지 보거, 대구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으니까 아쿠아틱 업데이트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케미스트리 업데이트입니다. 이거 뭘 것 같으세요? 네, 주기율표죠. 실제로 원소, 기호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중성자 개수, 양성자 개수, 전자 개수를 집어넣으면 수소, 중수소, 세충수소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들기만 이렇게 블록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H2O로 조합하면은 물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헬륨이랑요, 고무랑 줄 같은 거.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 개를? 이 세 개를 조합하면은 헬륨 풍선이 나와가지고요. 풍선이 떠다니는 풍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 업데이트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메이저 업데이트가 이 메이크 코드와 관련된 코드 커넥션 업데이트입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코드를 친 건데요. 어떤 코드냐면요. 동물 소환이라고 입력하면은 닭이 소환되도록 제가 코드를 짜놨습니다. 총 50마리가 소환되도록 짜놨는데요. 이 50마리 실행을 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닭들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 교육용 에디션은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교육 때문에 쓴 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교육도 하나의 교과 파트로서 제가 연구를 해서, 저희 연구회에서 연구를 해서 쓰는 건데요. 사실은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과 수업에 먼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수업에서 활용할 때 엄청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코딩까지 넘어오게 되는 건데요. 학생들의 생각의 흐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실 이걸 보면 좋은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마인크래프트로 경품을 복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1대1 사이즈로 복원을 했는데요. 지금 저 모습 경회물인데요. 경회물을 복원하는 모습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은 오른쪽 하단에는 동화 공연을 위해 가지고 학생들이 월드를 꾸며놓은 건데요. 어떤 동화일 것 같으세요? 제각공나무입니다. 저기 무지개 다리가 하나 있죠. 저 무지개 다리를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회로 이런 것도요. 하나하나 블록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사실은 동화공연이라는 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국어과랑 융합을 해서 했을 때 성취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이 성취 기준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 무지개 다리 만들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쓸모있는 활동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직의 다리가 없다면은 동화보면 한때 몰입하기가 힘들겠죠. 그럼 저런 것들을 조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사실 이게 코딩이 되면요, 오른쪽에 있는 코딩을 차례대로 실행하면은 왼쪽에 있는 집이 나옵니다. 저 집이 나오는데요. 만약에요, 저 집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집을 만약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일일이 다 부시고 나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코딩을 해본다면은 그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EP의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사실 엔트리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 마인크래프트로 몰입을 하기 위해서 코드가 ORG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코드가 있거든요. 패스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간단한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숫자, 반복, 선택 구조들을 배워가지고 이것들을 메이크 코드에서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메이크 코드를 통해 걸출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요. 같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 3개의 코드가 있는데요. 각각 똑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든다 쳐도요, 3개의 각각 다른 코드가 있는데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에이전트, 특히 이 중에서 오늘 실습도 그렇고 에이전트를 사용할 겁니다. 제일 처음 접근할 때는 에이전트를 써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에이전트가 가장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저는 초등학교였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제일 처음 접근할 때 에이전트라는 게 굉장히 손쉽게 눈에 보이거든요. 나머지 2개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에이전트로 먼저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이전트를 위해서 간단한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엔트리라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걸 쓰냐. 가장 큰 이유는요, 마인크래프트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미있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거고요. 사실 본질적으로 봐서요, 소프트웨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는요, 엔트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구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면 그 흥미가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라고 하실 테지만 스스로 찾아가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요, 이런 집 코딩한 것처럼요, 모든 것들을 다 코딩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냐면요, 이 바닥이 잔디로 깔려 있어요. 근데 집이기 때문에 저 나무 벽재로 좀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일일이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잔디블럭 부수고 벽돌을 그 나무를 놓고 부수고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이 쬐끄만 거 있죠. 얘가 뭐냐면 에이전트라는 건데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코딩을 한다면은 이런 반복 작업들을 시켜놓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테이션 띵킹이라는 건데요. 컴퓨팅 사고력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적용을 해보실 때는요. 이 코드가 나왔다. 이 코드 쫓아해봐라. 완성됐네. 그러고 끝나면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수업이거든요. 애들이 그냥 쫓아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이 문제의 결과물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위해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서로 그 토의를 하고 디버깅을 해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코딩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인크래프트 켜시고 나서요, 여기서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 만들기로 가겠습니다. 잔디블록을 눌러주세요. 저랑 똑같은 화면일 텐데요. 혹시 모르니까요. 기본 게임 모드는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여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스크롤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보면요, 치트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낙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이게 마인크래프트 월드입니다. 지금은 잔디만 깔려있는 무한한 평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사실은 물도 있고 요강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환경입니다.
먼저요. 선생님들 마인크래프트 처음 바라보시면은 이게 사실 조작 키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내가 이 캐릭터, 이 안에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됩니다. 시점이 됩니다. 이게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3차원 게임이다 보니까 좀 어지러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만 해결을 하고 바로 코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SC를 누르시고요. 마우스를 항상 오른쪽에 놔주세요. ESC 후 마우스에서 떼시고 누르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교대에서 음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보니라고 하는데 왼손과 오른손을 피아노 칠 때 따로따로 해야 된다. 반주랑 그것을 마찬가지로요. 오른손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잡으셔야 되고요. 왼손으로만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설정에 가셔가지고 키보드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움직이는 게 빠르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너무 빠르다, 어지럽다 하시는 분 감도를 낮추시고요. 나는 이게 너무 답답하다, 시선 움직이는 게 하시는 분들은 감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강의를 다녀본 결과 2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정 오른쪽, 왼쪽 상단에 이 되돌아가는 버튼이 있거든요. 하고 게임 계속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캐릭터가 됩니다. 캐릭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돼서요. 내가 눈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눈의 위치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저 막대기는요. 손입니다. 오른손이 오른손. 네, 그 다음에요. 이 조작키를 하기 전에요. 조작키는 안 하고요. 바로 코딩으로 가겠습니다. ESC를 누르고요. 아까 꼭 두 개 켜달라고 드렸죠. 코드 커넥션이라는 것입니다. Alt 탭을 누르셔가지고 옮기든 아니면은 눌러서 옮기든 이거를 해주세요. 여기서 이 코드를 쳐야 되는데요. 이거를 복사하는 방법은요. 이 복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세요. 복사하기 버튼 누르고요. 이 프로그램 끄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항상 두 개가 켜 있어야 돼요. 복사하기 누르셨으면 다시 마이크로프트 돌아오세요. 돌아오라고 했는데 끄시는 분 계신데 끄시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은 게임 계속하기를 가고요. 엔터를 누르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입력했어야 되는데 복사하기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니까 복붙을 이용했습니다. 복붙을 잘해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서버에 연결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러고요. 아까 왼손은 항상 키보드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WASD를 적당히 움직이면요. 새로 생긴 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우리가 걸을 때 하늘 보고 걷지 않잖아요. 지금 하늘 보고 걸어서 그렇거든요. 잠시 시점을 낮추면요. 이런 애가 하나 생깁니다. WASD 왼손으로 움직여가면서 얘를 찾아보세요. 얘가 에이전트라는 우리의 도움입니다. 얘한테 이제 명령을 내릴 건데요. 이 명령을 어떻게 내릴지 한번 봅시다. 다시 ESC 눌러서요. 이 화면으로 가주세요. 저장 및 종료하거나 끄시면 안 됩니다. 이 화면에서요. 다시 Alt 탭을 눌러서 코드 커넥션을 가보세요. 그러면은 무언가 바뀌어 있죠. 이 상태입니다. 다양한 코딩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선생님들 알고 계신 2.0, 3.0, 1.0이 아니고 스크래치 X라는 베타 버전이고요. 코드 더바이즈나 팅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적화된 게 메이크 코드이기 때문에요. 메이크 코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뜨면 정상입니다. 뭘 만들 거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 에이전트가 뭔가 만들 건데요. 한번 잘 봐보세요. 딱 이것만 만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쫓아와 주세요. ESC 누르고요. 코드 커넥션을 봐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일 거예요.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 개념은요. 제가 에이전트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아까 엔터를 치고 뭔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 입력하면은 그 코딩이 실행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다음 채팅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라고 써 있어요. 저게 뭐냐면요. 저걸 입력하면은 내가 만든 코딩대로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채팅 명령을 입력하면 에다가요.
벽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벽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다 코딩을 하면 돼요. 코딩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요. 먼저 블록을 놓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복잡한 코딩 하기 전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에이전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요. 왼쪽에 잘 탭을 보면요. 에이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빨간색 여러 가지 블록이 있거든요. 이 블록이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을 써가지고 이 네번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ESC를 누르고요. 코드 커넥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요, 우리가 방금과 같은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총 1번, 2번, 3번, 4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원래는 앞으로 이동, 블록 넣기, 앞으로 이동, 이렇게 4번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조금만 더 코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잘못 놓으신 코드는요,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쭉 가져가시면 쓰레기통 모양이 뜹니다. 이때 놓으면 삭제가 됩니다. 반복을 쓰기 위해서요, 플레이어, 블록, 목, 이 맨 왼쪽 탭 중에서 반복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반복에 보면요, 몇 회 반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끼워 넣겠습니다. 다들 아실 테지만요, 반복은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코드가 잘못된 코드가 됩니다. 이 반복 안에 있는 것을 4번 반복한다는 것이니까요, 얘를 이쪽으로 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고 블록 넣고 앞으로 가고 블록 넣고를 총 4번 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와서요. 에이전트가 왔던 것들은 다 쓸게요. 에이전트 사실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부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부수는 것도 다 코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일일이 부수겠습니다. 자, 벽이라고 입력하면은 이걸 4번 반복할 겁니다. 벽이라고 하면요. 4번 반복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까처럼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쪽 면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쪽 면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에이전트 보면요, 앞에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 방향도 보면요,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까 이런 걸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한쪽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쪽 변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쪽 변을 만들고 나서 이제 다른 쪽 변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쪽 변을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쪽 변, 이제 이쪽 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 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이 반복을 사용한 저것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대로 넣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한번 이게 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서요,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봐볼게요. 에이전트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벽이라고 입력하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냥 직선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직선을 놓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얘가 옆에 벽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에이전트에 가면요. 에이전트가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에이전트가 회전을 해서 놔야 되기 때문에요. 이 에이전트 회전을요. 가져와서 이 가운데다가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코드는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요. 에이전트 시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요.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건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쳐다보고 있을 때 벽이라고 해석하면요.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까지 완성을 했으면요. 아까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또 회전을 해서 한 번 더 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만들고요. 한 번 더 회전해서 이쪽으로 만들고를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게 4번 들어갑니다. 한쪽 면을 만들고요. 회전하고, 한쪽 변을 만들고요. 회전하고, 한쪽 변을 만들고요. 회전하고, 한쪽 변을 만들고요. 끝이죠? 변 4개 만들어졌으니까. 선생님, 이 PPT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뒤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그래가지고요. 아까처럼 제가 말한 대로 한쪽 변을 차례대로 만드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은요, 무언가 처음 만들다 보면은 틀리는 게 있습니다. 이 틀리는 걸요, 학생들 직접 뭔가 직접 지시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틀려서 어떻게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뭐가 틀리는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요, 만들기는 했습니다. 4개의 변을 만들기 위해서요, 변 하나 만들고 왼쪽으로 회전, 변 하나 만들고 왼쪽으로 회전, 변 하나 만들고 왼쪽으로 회전, 변 하나 만들고 왼쪽으로 회전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에이전트의 움직임을 잘 봐주세요. 안 만들어지죠? 원하는 대로. 왜 안 만들어졌을까요? 얘가 앞으로 간 다음에요, 여기다가 놔야 됩니다. 근데 이미 블록이 있죠? 이 블록을 파괴했어야 됩니다. 이 파괴를 하고 놔야 됩니다. 그래서요, 코드를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할 건데요, 이게 너무 복잡한 코드니까요, 좀 줄이겠습니다. 반복이요, 똑같은 게 이걸 보면은 한 편 만들고 왼쪽 회전, 한 편 만들고 왼쪽 회전, 한 편 만들고 왼쪽 회전이 4번 있죠. 그러니까 반복을 한 번 더 써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이더라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얘가 놓고 여기다가 놨어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쓰는 건요, 이렇게 만듭니다. 에이전트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파괴하라는 것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가서 장애물을 파괴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에 이동한 곳에 블록 놓기라고 있거든요. 얘를 제일 처음에 놓고, 이동한 곳에 블록 놓기가 아니고 장애물 파괴하기였죠. 이것을 바꾸고요. 이 분리하는 거짓이 아니고 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까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세요.
아까 장애물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있었는데요. 장애물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세요. 맞죠? 근데 이러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기도 채웠어야 되죠. 이 에이전트가 있는 이 위치도 채웠어야 되죠. 이 위치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들어간 거예요. 에이전트는 한 칸 위로 올라가고 나서요 아래에다가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나오겠어요. 에이전트가 위로 한 칸 올라간 다음에요 블록을 아래다가 놓습니다. 위로 한 칸 올라간 다음에요 아래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한 코드가 완성 코드거든요. 이게 이 완성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요. 사실은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했죠.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중간중간에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요. 다른 블록을 알려줘가지고 이런 블록을 사용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는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걸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연수를 소태에 선도교원에서 어제 제가 끝난 거 도쿄 호텔에서 선도교원 연수에서 8시간 동안 연수를 했었는데 이걸로 선생님들이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개 만들더라고요. 아까 봤던 에이전트가 움직였던 방향을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요, 얘는 다른 식으로 움직입니다. 한번 에이전트한테 시켜볼게요. 탑이라고 하면요. 아까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부수고 갔죠.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장애물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한 거냐면요. 탐지를 합니다. 앞에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 탐지를 해서요. 선택 구조를 했습니다. 블록이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못 가는 소리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앞에 블록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소리니까 아닐 경우에는 앞으로 한 칸, 뒤로 블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다른 분이 들어오셨네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지 잘 보세요. 앞으로 간 다음에 뒤로 놓습니다. 앞으로 가서 뒤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무언가 블록이 있을 경우에 앞으로 못 가죠. 그런 것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요, 이게 아니라 빌딩이군요. 빌딩이라고 하면은 옆에다가 놓습니다. 옆에다가 놓습니다. 옆에다가 놨기 때문에요. 움직이지가 않죠. 방금 같이 걸리지 않습니다. 왼쪽에다 놓았기 때문이거든요. 블록을 왼쪽에다 놓았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쓸 수도 있고요. PPT에 나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 만들기, 이 수업 한 1시간이면 만들 수 있었는데 예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워 만들고 몸 건축만 하는 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하지 않고요. 게임 안에 게임을 제작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마인크래프트 게임 안에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이 마인크래프트 좀비 이 안에 몬스터가 있다 그랬죠. 좀비가 있기 때문에요. 좀비를
이거는 유튜브 영상 나중에 참고해주세요. 참고해주시고, 좀비가 있어요. 좀비가 죽었을 때 아이템을 얻도록 이런 것도 코딩을 하면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아까 클래스룸 모드라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룸 모드는요, 이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원치 않는 요소들을 없앨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접속하는 방법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월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뭐 계속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일시정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시정지요. 일시정지도 있고요. 이 안에 애들이 채팅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 채팅을 끄고, 그럼 선생님도 채팅 못 쓰잖아요. 선생님 채팅은 여기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 안에도 날씨가 채팅은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그럼 교사로 채팅이 나옵니다. 날씨가 필요 없다. 혹은 TNT, 남자애들 잘하는 애들은 TNT나 폭탄 터뜨리거나 요강 가지고 막 터뜨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필요 없으면 꺼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 이런 것도 금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룸 모드가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애들 한 곳에만 있지 않거든요. 어디로 갔으면 선생님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보는데 그러면 선생님도 어디인지 몰라요. 이 클래스룸 모드에서 이 미니맵이 있어가지고 얘가 한 명 이상한 데가 있다 하면 얘를 끌고 오면은 순간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클래스룸 모드가 붙는 교육용 버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실수로 실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잠깐 나왔었는데요.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버전 저희 하는 거는 저희 연구회입니다. 스팀 코딩이라는 연구회라서요. 유튜브에 스팀 코딩이라고 치시면요. 지금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다 있으니까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설치부터 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스팀 코딩이라고 쳐주시고요. 뭐 책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S24 가서 마인크래프트 치시면은 이런 코딩하는 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필요하신 것들 해주시면 실습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국 학교에서 컴퓨팅 에듀케이션 컴퓨터과학 수업에서 어떻게 선거가 있었는지 그 선거 보고서를 번역을 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은 코딩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전등이 나갔을 때요. 전등을 갈 수 있는 사람 분이 계실 거고요. 그냥 못 갈고 다른 사람 낚이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차이는요. 해봤느냐 못 해봤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실제 커가지고 사회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코딩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인데 그 코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등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험을 선생님들께서 제공해 주셨느냐 못 해주셨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위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에 힘쓰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하는 흥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